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 전 꼭 봐야 할 영상.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돈입니다. 예, 정 박사님과 함께 저희가 함께 썼던 책 금융영업 트렌드의 2장 내용입니다. 보험 상품 트렌드, 그 중에서 오늘은 일부 두 번째 꼭지, 외면받는 4세대 실손보험, 요거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1년 7월 달에 네네. 예,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습니다. 시장에서 반응 어떤가요? 한마디로 하면 폭망이죠. 그 정도인가요? 네. 세 가지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요. 잘 아시겠지만 실손보험은 적자입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죠. 예. 두 번째, FP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끼워 팔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단독 실손이지 않습니까? 예. 단독으로만 판매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등 손이 많이 가는 대신에 돈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외면받고 있고요. 세 번째, 고객 입장에서는 이전에 출시되었던 실손보다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세 가지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전부 다 조금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그렇죠. 실손보험을 바라보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자인데 사실 끼워 팔기에서 다른 거에서 이득을 내서 맞춰야 되는 입장이고, 그죠. FP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대면에서 그거를 하기에는 진짜 속된 말로 기름값도 안 나오는, 맞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또 개선은 됐는데 상품은 좋아지지는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뭐 보험사의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쵸. 그냥 개정된 4세대 실손보험은 어떤 특성이길래 이렇게 시장에서 폭망했나, 이렇게 보실까요? 먼저 아마 체감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비급여 항목이 많이 줄었죠. 특약으로서 비급여 항목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주기 항목으로는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가입 문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뭐 2년간 병원력이 있거나 보험금 수령 합산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어려운 회사도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재밌죠? 보험금을 많이 청구를 해서 수령을 하게 되면 네. 보험료가 체증을 하고요. 예. 반대로 보험금을 별로 청구하지 않으면 할인이 이루어지는, 자동차 보험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구조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또 책 내용을 보면 결국은 가입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여기 대해서는 좀 타치하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실손보험이라는 거는 뭐 흔히 말하는 국민보험이잖아요. 누구나 맞습니다. 다 들고 있는, 거의 뭐 3천만 500 이렇게 되나요? 꽤 많은데 제가 네. 정확한 숫자는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꽤 그냥 대부분 활동하시는 분들 대부분 드는 게 실손보험인데, 네네. 그 금융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놔두는 분위기인가요? 일단 이사님도 가입하고 계시죠? 네네. 네, 저도 가입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적자 상품이에요. 네. 당연히 제가 뭐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위험률에 대해서 조금 그럼 더 상품을 상쇄시킬 수 아예 있는 그냥 부분이기 없앨 수는 때문에. 없나요? 보험사가? 근데 지금 가입해 있던 분들도 뭐 아까 말했다시피 국민의 대다수가 가입을 해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안 팔리겠다 예. 이런 거는 불가능할 수 있겠네. 예. 그래서 뭐 정부의 영향력이 큰 산업이 보험 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인수 조건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본사의 인수 지침까지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은 일부 과도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조금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서로 원만히 잘 협의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입장인 것 같아요. 실손보험이라는 거가 소비자들에게는, 금융 소비자 국민 대다수에게는 유용한 상품인데, 네. 그렇다고 보험회사가 손실을 계속 감수할 만큼 정부가 이거를 강요하거나 방관할 수도 없고, 그죠. 보험사는 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인수 조건을 어렵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금융당국은 또 뭐라고 할 것도 같고, 네네. 어려운 부분이. 그러면서 영업 최전선에 있는 FP는 팔고 싶지 않고, 그죠.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제 고객분이 문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 주변에 누가 실손에 관심을 보이는데 단독이 되냐. 그러니까 핵심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단독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쪽 담당 뭐 FP는 안 된다 했더라.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참 난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으로는 끼워 팔기를 허용해야 되는 상품이 아닐까 하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지극히. 그렇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향후에 실손보험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실손보험 상품에 대해서만큼은 금융당국의 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융당국은 뭐 멀게 보는 거시 정책을 만들기도 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특히 상품에 대해서도 일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그건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네네. 예. 특히 뭐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개별 보험사들의 자율에만 맡기기에는 혼선과 정책 실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뭐 개입이나 뭐 그런 관리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이 7월에 나와서 저희가 여기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실손보험은 앞으로도 조금 정책적으로도 조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보험회사들도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그 고민을 좀 해야 되는 FP 입장도 좀 고려해 주시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회사의 입장, 예. FP의 입장, 예, 고객의 예. 입장에서 네. 모두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찬반십세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도 뭐 보험회사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네, 그런 네.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방법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네, 실손보험은 어떻게든 현실에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게 말씀하셨던 보험사 입장, FP 입장, 고객 입장에서 이 3자의 입장을 다 조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다. 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